현량자고, 悬梁刺股. 옛날 송경이라는 매우 총명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자는 문보였는데 학문을 매우 좋아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밤에 졸음이 쏟아져 공부를 방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송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끈 하나를 가져다가 한쪽 끝은 자신의 머리카락에, 다른 한쪽 끝은 들보에 묶었습니다. 만약 책을 읽다가 졸음이 와서 눈을 감으면 머리가 아래로 쏠리면서 들보에 묶인 끈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고통스러워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송경은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송경은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경의 두열량 이야기입니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다는 이야기는 소진의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의 소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명한 학자인 기곡자에게 사사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이론과 경륜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해문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인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소진은 진나라로 가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해문왕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소진은 고향인 낙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진을 본 부모님은 한숨만 쉬었고 아내는 배를 짜면서 소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수는 소진에게 밥 한 그릇을 주기도 아까워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소진은 스스로를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아내는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형수는 시동생으로 여기지 않으며 부모는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소진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도록 공부하다가 졸음이 올 때면 송곳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 잠을 깨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가 발목까지 흘렀지만 소진은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 소진은 1년 만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진나라에서 실패했던 정책을 바꾸어 산동 지역의 6나라를 규합하여 강력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소진은 6나라의 승상이 되어 큰 권력을 누리게 되었고 화려한 행렬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아내와 형수는 소진의 위세에 눌려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현량자고는 머리를 매달고 허벅지를 찌르다는 뜻으로 학문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송경은 졸음을 쫓기 위해 머리를 천장에 매달았고 소진은 졸음을 이기기 위해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학문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유명했습니다. 현량자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현, 매달현, 매달다. 량, 들보량, 들보. 자, 찌를 자, 찌르다. 고, 넓적다리 고, 넓적다리.